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지침서 먹냥백석 캣독입니다. 저는 죽전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내과 진료와 고양이 진료를 보고 있는 이바른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숏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숏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양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하고의 아기 친구들하고 네, 양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냥백석 캣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하고라는 고양이의 아기들이고요. 우리 하고는 지난 4월 16일에 자기를 돌봐주던 공장의 근처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유선 조직에 너무 심한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가 아기들을 낳은 지가 한 열흘째 정도 됐었던 날이고 좀 위험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한 마리도 이제 낙오되지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한 달하고 12일차 정도 되는 친구들이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발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보통 딱 요맘때쯤의 친구들을 보호자분들이 길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라든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길에서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길에서 아기 고양이를 발견을 했을 때 내가 무작정 이렇게 주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아기 고양이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유심하게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통통하고 그 다음에 상태도 좋고 어디 지저분한 곳이 없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굉장히 잘 돌보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엄마 고양이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다가 근데 만일에 이제 엄마 고양이가 나타나지 못하고 아기 고양이가 계속해서 위치 이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부터 멀어진다. 그 다음에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를 덜컥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찾아서 이제 입양을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중간다리의 역할이 되든 아니면 이제 이 친구를 18살 정도까지 건강하게 이제 우리가 반려가족으로서 받아들여서 가족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도 해보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나의 앞으로 이제 한 20여 년 정도를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기 고양이를 구조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뭔가요? 구조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고양이가 밥을 안 먹어요 하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밥을 못 먹는 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참치 캔이랑 이런 걸 주니까 못 먹고 보셨을 때 몸무게가 한 500g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실제로 내가 스스로 밥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소대변을 본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한 연령인 경우가 더 많아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친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랑 눈곱이 끼는지 콧물이 많이 나진 않는지 요 구강 상태나 이런 데 염증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체온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판단을 하시기가 힘드시다 할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연령하고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체크 이런 거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데려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사실상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설사를 하거나 뭔가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면 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상은 이렇게 어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셔서 신체 검사랑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하면 보통 우리가 중성화 수술 앞두고 전체적인 어떤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엑스레이나 이런 방사선 검사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혈액 검사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시기 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기 고양이 돌봄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던데 진짜인가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유를 줘야 하는 아기 고양이들을 그냥 고양이들이랑 똑같이 하루에 2번, 3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사람 아기들이 그 분유를 먹듯이
보통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밤낮 없이 그 다음에 소대변을 볼 수 있도록 배변 유도를 해주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4주령 미만의 이제 이유식을 하지 않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의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 친구들이 이유식을 먹고 스스로 음식을 먹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통 어린 고양이들은 한 4번에서 8번까지 조금씩 자주자주 먹도록 음식을 준비를 해주시라고 해요. 갑자기 돌보게 된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인형 같고 너무 예쁘고 막 진짜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들은 사고도 많이 칠 거고요. 막 밤에 막 사람도 깨우고요. 막 밤에 자고 있으면 머리도 쥐어뜯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애기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나이가 들 거고, 나이가 들어서 노령한 할머니, 할아버지 고양이가 돼서 힘들 수도 있고 아픈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보험도 들어놓으시고 적금도 넣어두시고 뭐 그런 것들 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한 생명의 그 책임을 진다는 거에는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